예,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코너인가 지금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월 15일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는 지금 해직 언론인, 동아TV, 조선TV 그리고 80년대 해직됐던 언론인분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청산이 언론개혁의 시작이다. 올해로서 창간 100년을 맞은 두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3월 5일, 동아일보 4월 1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창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선동아 최악의 오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다시 조선동아에게 돌려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코너인데요. 청산의 살얼이었다. 언론개혁 청산, 조선동아 청산이야말로 진정한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적화된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인 노정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최적화된 거 맞죠? 최적화됐습니다. 왜 최적화됐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신문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까? 신문물을 공부하는 신문학과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고향에 와서 이런 개그 들으니까 좋네요. 예. 네, 원래 언론정보학과인데 예. 처음에는 신문학과였다가 요즘에는 언론정보학과라고 하죠. 예, 이제 S대 신문학과를 나오셨다가 지금 언론정보학과가 됐고, 사실은 국민TV에서 오랫동안 방송 진행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오랫동안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친정 같고 고향 같은 곳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뿌리가 노무현 라디오, 예. 그랬다가 라디오 21, 예. 그리고 좋은 민주정부 만들어 보자고 이제 국민 TV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요즘에 뭐 진보 쪽도 유튜브들이 잘 되고 SNS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향 뿌리가 노무현 라디오부터 이 국민 TV까지 왔고, 맞습니다. 뭐 우리 김준일 앵커도 아시겠지만 부침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굳건히 정통성을 갖고 전통성을 갖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주로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코너 패널로 나오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주창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감정 타파와 더불어 양대 개혁과제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한 10대 번 만날 텐데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도 전해드리겠지만 성대모사 기대됩니다. 2002년 9명의 용 중에서 조직도 없고 돈도 없던 노풍이 불 때 그때 권양숙 여사의 아버님이 무슨 좌익에 연루됐다.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좌익 계열에서도 했고 우익 계열에서도 했고 중도 계열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정말 멋있었죠. 그렇죠. 그 명언. 그렇다면 제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선택하십시오. 뭐 약간 비슷했어요. 살짝 비슷했나? 네.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습니다. 많이 비슷했습니다. 많이 아무튼 비슷했고요. 김대중 정부에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집권 5년 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조중동 이 3개 트리오 수구신문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렇죠. 뭐 지금 신천지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 국민 촛불도 이 조중동이 얼마나 헐뜯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는지를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청산 당하기 싫으면 양대 신문사 나쁜 언론인들, 기레기들 입에 청산가리를 묻고 자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세게 나가도 되나 근데? 이거 세게 나가셔도 됩니다. 공중파에서 안 하는 거 하니까 좋네요. 여기서는 세게 해도 되고요. 공중파처럼 보이지만은 막말하는 방송입니다. 맞아. 혹시 우리 노정열 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우연히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행정고시를 봐서 5급 사무관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연수만 받고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 좋다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요? 고생이 얼마나 많으세요 요즘에. 희극인의 길로. 그래서 개그맨의 그때 시험에 MBC 7기 공채입니다. MBC 7기 공채로 합격을 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가방끈 긴
개그맨들 뭐 서경석 뭐에서 뭐 우리 노정열님 씨까지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은. 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웃겨드려야 되고 더 시원함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봉준호 감독과 저희 연예인들이 방송문화예술인들이 716호 시절에 82명 정도 그리고 503호 시절에 249명 정도가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따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카데미 4개 타니까 봉준호 감독을 국정원에다 올려놓고 탄압하던 것들이 봉 감독님 생각 뭐라고 뭐 마케팅하는 걸 보고 야 저런 걸 배워야 된다. 우리 민주진보 지정은 뻔뻔함. 아니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꼼수정당 미래통합당 만들듯이 미래한국당 만들듯이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는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없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로 셀 때까지는 그리고 70년 역사상 수구 정부가 한 48년 다스렸고요. 그리고 우리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반이에요. 48대 12년 반입니다. 한 4배 차이 나네요. 4배 차이 나요. 그렇군요. 아무리 인터넷을 감안하더라도 2배 정도는 더 한 다음에 국민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저희 국민TV나 SNS 또 진보 사이트가 잘 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는 보수 사이트들이 막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잖아요. 한수, 뭐 정규제 TV 뭐 이런 데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착해 빠져가지고는 착한 사람이 더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고 지금도 여전히 조정동 신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산의 사례였다 첫 회인데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진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100년 전에 이런 민족을 팔아먹고 송두리째 일제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한 거 하다시피 한 단물 쪽쪽 빨아먹을 때 빨아먹고 물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장군 때라고 칭찬했던 이 언론이 아직까지도 정론짐양 하면서 국민들 눈가기를 가리우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의 모든 탓을 정부의 무능으로 돌리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걸 국민들 현혹하는 걸 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싫은 건 싫은 거고 역사적으로 짚어볼 건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 지난 검찰개혁 그 집회에서 계속 사회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1부는 제가 받고 2부는 TBS 2부부터 생방이어가지고 다 마무리 못 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시사타파 TV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영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방송인이고 해박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언론에 대한 애정. 해박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해박하지는 않고 척박하지만 해방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의 인물을 모셨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식은 오늘 매일 2개씩을 저희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개씩을 선정을 해서 어느 게 더 최악인지 더 나쁜 놈을 뽑는 겁니다. 이 PD 컨셉을 그 최악의 최악, 워스트 오브 워스트. 워스트 오브 워스트. 보통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16편을 8번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너먼트 형식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별 토너먼트가 다 있네. 그래. 자,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게 그 이거의 소스는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발행한 조선동화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보도 100선에서 가장 엑기스 16건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잠깐. 엑기스 요거 일제 잔재 표현이라. 아, 그렇군요. 진액. 그건 영어로라도 excerpt. 발췌. 아, 그렇군요. 김준일 MC가 웃기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사실 이 자유언론 실천재단 그 대표들이나 선배님들이 여기 출신 언론인들이지만 그 서슬퍼런 60,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대항하다가 그러니까요. 언론 자유를 위해서 울부짖고 나온 선배들이에요. 예전에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이 한번 나오셨고요. 김종철 선배도 그렇고. 뭐 김종철 선배님이나 저도 잘 알고 지내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은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미리 심약하신 분들은 혈압약 드시고 그다음에 물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미리 차 한 잔 옆에다 놓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천황을 신처럼 떠받든 기사입니다. 기사 어떤 건가요? 이게 기사가 지금? 이거 참 제가 안내하기도 참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천황을 신처럼 떠받들며 온갖 아첨을 일삼은
동아일보 기사예요. 예. 네. 사실 동아일보가 하면 그래도 한때는 민족지였던 적도 있었어요. 예.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살 사건부터 비롯해서 애초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이 왜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그랬더니 독립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다고. 그게 영화 밀정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암살인가요? 밀정인가요? 밀정입니다. 밀정인가요? 헷갈립니다. 밀정이 맞습니다. 밀정이 맞네요. 예. 역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100년이 넘는 이 언론들도 35년 만에 원자폭탄 히로시마에서 2개 맞고 그리고 사실 소련까지 개입을 안 했으면 아마 한국 안 했을 텐데 거대한 소련까지 마중에 들려오던 차에 독립을 항복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읽고 1938년 새해 첫날 기사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은의 광대 심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금일은 천장의 가절이다. 천황 폐하께 없어 38회의 탄신일을 맞이하옵시는 날 황공하옵께도 군정의 어친제의 신금을 번거롭게 하옵시고 전선의 장병의 노고를 훌하옵시는 성은의 공구 가무파는 바이오다. 다 알아들으실 우리 애청자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보다 눈이 좋은 우리 김준일 MC가 아이고 어린 사람 읽어주니까 좋네. 앞으로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건 뭐 우리 시체말로 뭐 똥구멍 빨아준다는 걸 떠나서 모든 것을 헌신한 올인한 아부의 극치죠, 그죠? 그러니까요. 아첨의 극치입니다. 38년도가 어떤 때인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1938년도 뭐 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그때? 31년도에 만주사변, 만주전쟁 일으키죠.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를 집어삼켜 먹기 위해서 일제가 침략을 했죠. 그러면서 괴뢰국, 꼭두각시 나라도 세우고 그러다가 37년 7월에 보니까 베이징의 그 외곽에 있는 작은 돌다리 거기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해서 조작입니다. 얘네가 잘하는 게 항상 건수를 만들어서 뭐 우물에 약을 탔더라라고 그걸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일본에서 말한 얘기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확대해서 그 건수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간질을 시킨다면 요즘도 똑같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 동북아에 있어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첫날에 우리 천황 폐하의 성은에 감복하면서 우리 군인들은 더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당시 38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10년 이렇게 보면 28년 동안을 그렇게 엊그제가 이제 3.1운동 100일주년이지만 그렇게 온 목숨을 바쳐서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일반 우리 조선 민족들도 그렇게 데모를 했던 그 와중에 시위를 했던 와중에 38년에 이 정도로 썼다는 것은 이미 민족정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가 일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한번 헌신해야 그래도 세세손손 빨아먹을 게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언론 권력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절이 아닌가. 그렇군요. 7년 후에 45년도에 해방될 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아일보에 해명이 혹시 있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이 혹시 있었나요? 당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입니다. 시대론하고 양시양비론인데 양시양비론, 시대론. 시대론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규결이었다. 지금은 몰라도 당시로 들어가 봤느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늦게 해서 당한 것도 우리의 무능력이고 그래도 일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철도도 놔주고 전신도 놔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근대화돼서 그나마 광복군도 만들고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나마 싸운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거 안 해줘도 근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 일제 강요 덕분에 우리로서는 총칼의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 그런 분들이 또 해명이죠. 얘기를 하는 게 아니 크든 작든 친일 안 한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라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누구나 그때는 다 친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돌을 던지면 다 죽죠 지금. 그런가요? 그렇군요. 많습니다. 당시에 3,500만 중에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이 자기들은 거의 다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다 독립운동하고 만주에서 열심히 활동한 거 아니고 우리 광복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목숨을 던져서 의사 열사분들 생각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3.1운동 때 수백만 명이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을 하면 그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빼먹었는데 오늘 동아일보 한 편, 조선일보 한 편을 볼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댓글에 달아줘서 동아일보가 최악인지 조선일보가 최악인지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토너먼트로 위로 워스트를 위로 올려서 워스트 오브 워스트 오브 워스트를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네. 어떤 게 지금 천황폐에게 아첨의 최고봉을 달린 것이 동아일보의 1938년 1월 달에 주장이고요. 자, 이제 동아일보를 이렇게 봤고요.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도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 조선일보와 동아리를 합치면 조동아리입니다. 조동아리. 조동아리를 닥치게 국민들이 두는 부릅뜨고 그렇군요. 한번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의 36년 조금 앞서서 신년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신년사를 좀 보도록 하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황태자 전하의 어탄생. 그러니까 어자는 임금 어자라서 그렇죠. 이제 그 황실의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사설을 실었는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12월 23일 6시 39분에 만세 1개의 황희를 계승하옵시 황태자 전하옵께서 탄생하시었다. 어모자 두 분 다 건전하시니 황실을 비롯하여 내외가 다 축하의 건성을 아래옵고 있다. 잠깐만. 지금은 촛불을 겪어서 이렇게 민주진영에 있지만 목소리가 너무 어울리는데 저쪽. 저 굉장히 어울리나요? 네, 혹시 잠깐 간사하면서 김준일 MC가 연기를 잘하는구나. 제가 하이톤 살짝 떨리면서 살짝 그 간신배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사람 변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부패 방지. 갈대처럼 흔들려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천황폐하라는 사실 국민들은 천황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이게 황자가 황제잖아요. 조금 더 읽어드려야 되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건국 이래로 황실은 곧 일본 전 민족의 대종가라는 신념이 있고 일본이 일약하여 세계의 대국이 되며 일본 국민의 황실을 존승하여 정은 더 깊어지고 황실 중심의 국민주의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잘한다. 한마디로 혹시 연습하셨나요? 일본 황실은 우리 국민 신민들의 가장 중심에 있고 우리는 여기를 떠받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조선과 일본은 원래 같은 나라였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선일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진짜 우리가 해마다 신년사를 각 언론사나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는데 이렇게 앞서서 대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신민이라는 게 이제 국민이 아니죠, 그죠? 국민 전에 근대화 되기 전에 말인데 이런 거를 소위 민족지라는 데서 해마다 이렇게 신년사로 썼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민족을 일본의 노예처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신년사에 뭐 쓰는 거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 할지 항상 관심 있고 촉각을 곤두세우듯이. 그러니까 사설보다도 더 앞서서 국민들에게 이제 해방은 오지 않고 중국도 먹을지 모르니 우리는 충실한 일제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수긍하고 살궁리를 해라라고 그냥 새해 첫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새해 첫날부터 순응하고 살아라. 조선과 일본은 항상 같은 나라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본인들은 승승장구. 사실 앞서 동아일보보다 앞서 2년 전 건데 이거는 이쯤 되면 사실 강요라기보다는 알아서긴다. 그리고 저쪽이랑 짬짬이가 돼서 같은 한 통속이 되어야 자신들의 언론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더 드러낸 것 같아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항상 자기네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으나 일본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런 식의 보도는 몇 개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보도를 해왔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의 사진 2개 싣고 천황폐하 어탄생 임금 어자를 써서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편집자나 사설 쓴 사람이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문물이 앞서고
우리의 주군인이 여기에 실제 합쳐야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반 이상 세뇌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조선일보가 당시에는. 아무리 강요해서 썼다고 해도 저 정도 네. 저런 표현 안 해도 되거든요. 필력이 나오려면은 네. 이미 본인은 뭐 동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동조는 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합치면 또 동조가 됩니다. 동조. 조동아리의 동조를 저희가 청산하겠습니다. 아, 조동아리의 동조를 청산하겠다. MC가 잘 알아듣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야, 자, 조금 전에 말한 거는 193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밝힌 천황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일보의 기사였습니다. 야, 자, 둘이 거기서 거긴데 이걸 어떻게 또 나누냐.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 월스트를 또 다음 라운드에 데리고 가니까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최악의 기사 1번. 최악의 기사 1번 혹시 아니면 동아일보로 적어주시던지 2번 아니면 조선일보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집계를 해서 오늘의 월스트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잠깐 시간을 저희가 두도록 하고 잠깐 저희는 뭐 얘기들을 하도록 하죠. 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살면서 뭐 어떤 뭐 제가 뭐 많은데요. 2013년도 8월 10일 날 국정원 선거 개입 그 해 전에 2012년 10월 달에 선거 있었는데 부정 선거일 수도 있고 선거 부정일 수도 있는데 부정 선거는 전체를 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고 선거 부정은 인정하되 중요한 흠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댓글 부대. 뭐 그렇죠. 그리고 잠금인지 감금 사태.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희한해요. 당시에 권인희 경찰이 1대 13인가로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외압이 있었다라고 증언해서 그때 뜬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주는 이래영이 선생 상수상을 했고 그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권은희 경찰한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고 앞으로도 경찰의 본분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당부했는데 경찰 벗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상하게 변했죠. 국민의당까지 그때 당시에 수사과장, 수서서 수사과장이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서경찰서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나 아마 제 기억으로 사법고시 출신의 과장이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윤석열 검사도 외압이 있었다고 국회에서 그 증언한 그 공으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여러 후보들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그 정도 각을 세운 검사도 흔치 않으니 제가 오늘 살짝 속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날 서울광장이 꽉 차면 한 3만 5천에서 4만 차요. 그때 제가 성대모사로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면서 아따 부정선거를 국민들이 절대로 알아야 돼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하면 말아요. 했더니 박수 와 똑같아요 지금. 어설프게 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따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아요. 이렇게 박수를 쥐 죽은 듯이 치니까 쥐새끼들이 득세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누가 쥐새끼란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그날 당시에 한나라당 최고회의에서 노정열을 꼭두각시로 앞세워서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2013년 8월 10일이니까 그러니까 선거 불복 프레임을 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하고 있던 것이요. 가장 앞서서 지금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검색하시면 노정열 쌍욕 막말 노정열 쌍욕 막말이 아니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내가 박수를 이렇게 쥐 죽은 듯이 치니까 쥐새끼들이 득세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요. 물론 득세라는 표현이 의인화한 건 맞죠. 그럼 그것들이 자기들이 쥐새끼 같다는 걸 자임한 것이고. 그러게요. 본인들이 인정한 거죠. 나는 쥐새끼요라고. 그래서 다 중도화치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2013년 8월 10일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일개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권자로서 부당한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개그맨으로서 풍자 성대모사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노정열 진행자 막말 그 프레임으로 그냥 다음 날부터 다 잘렸어요. 그렇군요. 물론 그때 국정원 버전에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미 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저의 인생에 밥줄을 끊는 것들. 자, 안타까운 거지만 어쨌든 악심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가 지금 이러니까 그냥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망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담담하게 망해주면 좋은데 아직도 기나긴 역사가 있잖아요. 기나긴 역사가 그리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객관적이지 않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실제 대구광역시장이나 경북광역시장이 제대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예. 안 왔으면 나쁜 거고 못한 거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거 자체가 상식과 역사에 반하는 짓이에요. 뭐 그러니까요. 예, 사실 보수지가 있다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도 약간 있다면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수구라고 하는 이유가 상식과 원칙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민주 진보 중에 무조건 헐뜯어가지고 저것들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게 제일 철칙이야.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언론이다, 가짜 언론이다, 페이크 뉴스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코너의 에피소드를 살짝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을 한 다음에 어떤 분하고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후보군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후보군들 누군지 나한테 이따 카톡 보내.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조선동화 잘못 건드리면은 나 밥줄 끊긴다. 그래 나 뭐야? 근데 이미 이 PD 뭐야? 이미 여기는 밥줄 끊겨 봤잖아. 아는 거야. 그만 아는 거는 두렵진 않아. 두렵지 않아. 왜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4년 전에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멩이 최루탄 한번 오가지 않고 6개월 동안에 최순실 박근혜 1+1.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1+1 생겼잖아요. 또 비례통합당과 뭐 미래한국당 1+1. 아무튼 다음에 말하겠지만 중앙선관위 진짜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결과 나오나요? 예, 지금 댓글들이 엄청 많이 지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안미자님, 노정열 정말 핵사이다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정스톡, 조선일보 망해라. 이분 혹시 정주식 편집장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 막말을 하시는 분이군요. 조선일보 망해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집계가 됐나요? 제작진? 집계가 됐습니다. 자, 저희도 되게 궁금해요. 진짜 어느 게 더 최악인지 보시죠. 자, 2주의 최악의 기사는? 자, 조선이냐 동아냐? 조선이냐 동아냐? 도낀 객낀 누가 너가 나쁜가? 조선일보 승리했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우리 국민TV 또 우리 민주시민들이 명쾌하신 게 1936년 중일전쟁 1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게 중일전쟁 전부터 선도적이고 악질적이고 국민들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농후했다. 그렇네요. 사실 뭐 거기서 거깁니다. 정확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번 쪽으로 갔었어요. 그렇군요. 역시 국민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안 깨어있는 시민도 한 2천만 명 있어요. 그렇군요. 5,300만 중에. 우리 국민TV 더 분발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노정열님과 제가 더 분발을 해서 청산하고 조동아리 동조한 것들 다 청산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언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첫 코너. 아니 뭐 늘 이 조정동이라는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는 늘 한이 맺혀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라고 또 그 와중에 우리 국민TV가 생겨서 부침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코너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김준일 MC 또 핫식스 늘 응원하고요. 저도 국민TV 가족인데 저희가 조금 더 뭉치고 이렇게 어려운 때 민주정부 살려내시고 조금 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민주 세력을 만들어냈던 우리의 피눈물 나는 정말 촛불의 역사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류가 될 때까지 아직 주류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 바뀌고 뭐 국회의원 몇 명 바뀌었다고 주류가 된 게 아니고 이번 4.15 총선 때 주류를 완전히 더 바꿔내고 남은 2년 2개월 문재인 대통령 개혁까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70년 동안의 수구 정권이 48년을 해먹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제대로 균형 있게 잡으려면 아마 저희 준일 씨랑 저랑 한갑 7순 8순 될 때까지도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그나마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튼 시간 나는 대로 국민TV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나오시는 것처럼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 계속 나오실 거고요. 당분간 우리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다고 지금 칭찬이 많이 잦아요. 우리 계속 자주 뵙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노정열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